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서부터 팔정도를 인과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취자분 중에서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아를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행위를 하고 누가 그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곧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오온무아를 주로 얘기합니다. 원어로는 사페 담마 아나따라고 하는 제법무아를 얘기하는데요. 제법무아는 다시 말해서 오온만이 존재하고 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아인데 누가 인을 짓고 누가 과를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색은 색으로 인과가 연결이 되고 수는 수로 인과가 연결이 되고 상은 상으로 행은 행으로 식은 식의 흐름을 통해서 이 모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찌따산따나 흐름이 있어서 하나의 물질적이고 심적인 상태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에너지가 다음으로 연결되어 가는 그런 법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에서도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있죠. 그 에너지들은 그에 상응하는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선풍기를 계속해서 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틀어지는 선풍기를 봤다면 선풍기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원이다 라고, 원이 바람을 일으킨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원을 끄고 키는 작업을 해본 사람은 원이 아니고 원처럼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뿐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가 있는가? 5개의 발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온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 원으로 보이게 하는 5개의 다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온무아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온은 있는데 온 가운데나 바깥에서나 양쪽을 탈탈 털어보아도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인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컵이 있어요. 컵이 있고 저쪽에는 의자가 있고 여기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로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다면은 이름과 그 대상을 하나로 일체화시키는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생멸하면서 그 에너지를 서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색은 색으로, 수는 수로, 상은 상으로, 행은 행으로, 식은 식으로 계속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생멸을 너무나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나라는 것은 없고 온의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접근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오온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오온 가운데에서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느낌은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인도에 김치와 된장을 가져갔을 때 처음에는 이웃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냐고, 냄새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김치 냄새와 그 된장 냄새를 굉장히 인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갔다 오면은 김치 안 가져왔느냐라고 얘기해요. 김치가 얼마나 가져오기 어려운 것인데 나중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달이나 카레를 먹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인도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도 음식 자체에 맛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인도 사람과 한국 사람을 대비해 보면 인도 사람은 달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은 싫어하고, 그리고 김치와 된장이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데 인도 사람은 싫어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시 좋아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죠. 한국 사람도 김치 싫어하는 사람은 김치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김치 자체에 맛이 있고 없고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김치를 맛있게 하고 무엇이 김치를 맛없게 하는가? 내가 선험적인 기억과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가 김치를 맛이 있다, 맛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미 저장되었던 기록과 정보에 의해서 맛이 있다, 맛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느낌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느낌에 실체가 없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김치를, 된장을 먹을 때 맛을 못 느낀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내가 지금 김치와 된장을 먹을 때 맛을 느껴요. 그러나 맛의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의해서 주관적인 선험적인 정보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이지 맛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온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경험되어지는 나는 존재하지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과를 얘기할 때 경험되어지는 인과 과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의 인과로서 나는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조건되어진 경험이지 그 조건을 떨쳐내고 나면은 그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경험적인 나와 조건을 떠난, 조건이 해체된 상태의 초월적인 나 두 가지로 보았을 때 조건이 해체된
초월적인 나가 없다라는 것이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온무아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나가 없다는 것이 경험적인 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는 초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어떤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조건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죠. 그러나 조건이 다 해체된 상태에 인과연이 다 해체되고도 남는 내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제법 무아이다라고 오온무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팔정도에서 인과를 얘기할 때 누가 과연 원인을 짓고 누가 과연 그 과부를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의문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느낌만이 조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무엇이 조건 지어짐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생각들, 오온 가운데 상에 해당하는 거, 산야라고 하죠. 이 상도 우리는 조건 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이라크를 침공하는 사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방송을 CNN과 알자지라 방송을 동시에 들어볼 수가 있게 됐어요. 알자지라에서 해석하는 것은 석유를 먹기 위해서 미국이 중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쪽으로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방송을 들으면 사담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과거에 극악무도한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 폐해가 되는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CNN을 들어보면 미국이 침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알자지라 방송을 보면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을 사람들은 믿더라고요. CNN을 믿거나 알자지라를 믿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늘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싸워야 되지? 내가 가서 보고 들어도 사실은 알기 어려운데 이것은 하나의 매체에서 얘기한 거라서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띠띠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도 하나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CNN도 하나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의 견해를 전체의 견해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 그 알자지라의 견해, 그 다음에 CNN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어떤 방송 매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온 것인데 내가 먼저 들은 그 견해를 누군가를 틀리다라고 하고 비방을 하면은 내 살점이 뜯기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 팔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견해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견해는 견해일 뿐이고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고 나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견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없다. 자성이 없다라는 견해가 느낌만 자성이었을 뿐 아니라 견해도 자성이 없는 것이고 인연 따라서 옳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실은 드러날 수 없는 것인가? 즉 오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의
진실을 불교에서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정보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정보는 정보일 뿐이고 그건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해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견해를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해치지 않고, 나의 견해라고 해서 나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악을 짓지 않는 것, 악구가 되겠죠. 이간질이나 악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불교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색이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뚱뚱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잘못 살았어, 그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홀쭉한 사람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비려먹은 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저기겠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의 가슴을 해치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을 하늘에 낙엽이 하나 따르는데도 사연이 있는데 수십 년을 살면서 살이 빠지고 살이 찌는데 왜 사연이 없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모여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뚱뚱하다고 해서, 그것을 홀쭉하다고 해서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색에 대한 자세. 그래서 온무화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 어디에도 그렇게 추상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나나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온 가운데 어디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온무화의 도적적인 의미이고, 경험적인 나는 모든 것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험적인 나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팔정도에 대해서 인과를 얘기할 때 어떻게 인과를 그런 이제 철학적인 사변에 충돌하지 않고 나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